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정세와 지표에 관한 관망 속에서도 기업들의 활발한 인수합병 활동과 유럽 중앙은행 ECB의 추가 경기 부양책 실시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부양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며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계절 조정치를 적용한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보다 2.4% 감소한 연이을 41만 2천 건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43만 건을 밑돌고 직전월 기록인 42만 2천 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제조업 서비스 부문의 성장세가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금융정보제공업체인 마킷은 이달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58.5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으로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직전월의 확정치인 60.8보다 낮고 전망치인 59.1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로부터 국경을 넘어온 반군과 교전 중이라고 BBC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보도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반군 행렬은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동쪽 국경에서 10km 떨어진 노보아 조브스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M&A 인수합병과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서 S&P 500 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달보다 0.44% 상승한 17,076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1% 상승한 4,557선에서 S&P 500 지수는 0.48% 상승한 1,997선에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2,001.95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추가 경기 부양책 실시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는 1.83% 상승한 9,510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는 휴장했습니다. 프랑스 지수 역시 2.1% 상승한 4,342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순촌 논센 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현 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판넬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마감했고요. 오늘 글로벌 증시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좀 당긴 기분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일찍 당겨가지고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뭐 상승이 글쎄요, 뭐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제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세다 먼저 말씀드리고 어제 일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합에서 플러스 한 5포인트 전후에서 오락가락하지 않을까. 크게 이제 재미없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선물의 이제 만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또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만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래도 차트는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어제 이제 주가가 예상외로 강세를 보였죠. 원래 이제 어제 아침에 큰 폭으로 조금 많이 밀릴 줄 알았는데 어제 예상외로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글쎄요, 그 어제 오늘 뜰 걸 어제 다 뜨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참 헷갈립니다. 뭐 떠야 되는 자리인지 빠져야 되는 자리인지 요즘에 보시면 빠져야 될 자리는 빠지지 않고 뜰 자리는 또 뜨지 않는 그런 형태 보여요.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MACD 데드크로스 자리다. MA 데드크로스 자리다. 이 말은 뭐냐면 영선 위에 데드크로스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팔 사람이 확실히 많다. 팔 사람이 확실히 많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그 사이 누차 이제 MACD를 봤죠. MACD 봤는데 그 MACD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주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이제 등한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MACD가 전체적으로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 여러분 보다시피 뭐 글로벌 증시가 뭐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이래도 우리나라 증시하고 영향 없는 것 같아요. 또 다우존스 전고점이고요. 나스닥 같은 거는 뭐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도 뭐 신고가입니다. 별로 상관없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추세를 이렇게 깼다 이래 드는 거는 이게 인위적인 그런 영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앞에 6월 달에 주가의 상승 때 우리나라 주가의 반등 그런 국면보다 지금 주가 반등 국면은 조금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글로벌 증시가 뜨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이 늦다는 것은 바로바로 뜨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돈 벌어 가셨죠? 무방 어제 3분 만에 끝냈는데요. 30에서 50만 원 다 벌어 갔습니다. 오늘 또 서울경제TV하고 아프리카TV에서 무방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공지사항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 2 했는데요.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전에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서 12시입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을 합니다. 우리 서울경제로 많이 전화 주시고요. 이번에도 선착순 100명입니다. 100명이니까 서울경제로 전화 주시면 1577-7514인데요. 내일 밤 10시에 후행스팬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후행스팬이 일목 선사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무방 들어오시고요. 내일 저녁 밤 10시에서 12시 후행스팬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일일일비하지 않는 장세, 그 장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출석이 있어가지고요. 옵션 영업일 수가 오늘자로 10일 남았습니다. 굉장히 폭풍전야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선물하고 옵션하고 차트가 틀려요. 틀린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고를 한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목균형표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제 아직까지 정배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호전 상태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 보면 이미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사고를 굉장히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느냐, 지금 만약에 정배열로 쏠리느냐, 역배열로 쏠리느냐, 이렇게 본다. 또 거기다가 구름의 형태도 굉장히 틀립니다. 구름의 형태 틀린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도 틀리고 선물도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종합주가 지수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구름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선행 스팬2가 복주부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구름이 두꺼울 때 주식 사가지고 돈 먹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게 현명한 부분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의 동향 조금 찝찝하죠? 개인과 외국인의 1조 5천억씩 양방향에 걸어놨습니다. 개인들은 상방향, 외국인들은 하방향. 기관들이 지금 조금 보면 개인 편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돈 먹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돈을 먹고 있는데, 예, 개인들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 80억 정도, 선물에서 90억, 옵션에서 13억 1회 이상 냈는데, 지금 개인들이 분기점이 264거든요. 264 같으면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한 방에 간다는 것이 뭐 조금, 좀 격한 말일지도 모르는데 264, 1.4b밖에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들이 돈을 확 챙겼으면 좋겠다. 100억이라도 한번 챙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264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분기점이었어요. 264에서 어제 이제 개인들이 100억 잃었다가 100억 벌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21일평의 꺾임이죠. 21일평이 막 급격히 꺾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21일평이 5일 속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평이 꺾일 때 주가가 21일평 가까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죽음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현금화 이제 수익을 조금 챙기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 투신도 국내 기관들이 숨죽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하방 쪽으로 몰빵. 개인들은 상방적으로 몰빵 찍어가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 어떤 영향을 보느냐, 기관들이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조금 인지를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현금을 최대한 챙기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저 의사를 조금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선물이 264 분기점입니다. 264 분기점 좀 높아요. 분기점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굉장히 화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선물이 어제 인위적으로 누가 띄었죠. 어제 거 한번 볼 것 같으면, 어제 인위적으로, 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시작하자마자 푸대가 여러분 50만원 먹고 저는 끝냈습니다만은, 어제 인위적으로 15분 만에 3피 띄우는 이런 근데 띄우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띄우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제가 볼 때 어제 기관의 행동이었습니다. 특히 투신의 행동이었는데, 투신이 지금 돈 먹고 있거든요. 결론은 오늘 투신이 이제 매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날수가 워낙 짧기 때문에 옵션을 지금 안 걸고 있는데, 옵션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옵션에서 판가름이 굉장히 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우리 개인들은 이미 물려 있어요. 옵션은. 그러니까 기관의 옵션 동향을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좀 봐달라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선물과 옵션이 요즘 선물 옵션 하는 이 전망, 현재 상태, 이게 오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픈되니까 기관들이 여기에 보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마지막에 몰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제는 주식이 선물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선물에 가장 기초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일목균형표죠. 그래서 내일, 밤 10시에 합니다. 10시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좋은 일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니까 선착순 100명입니다. 항시 100명 넘어가지고 아우성치는데, 이번에도 100명이니까 내일 저녁 밤 10시 후행 스팬입니다. 일목선사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후행 스팬 할 테니까 여러분 100명 선착순 보시기 바라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최근에 삼성전자가 완전 난립니다. 미국 애플이 신고가 갱신하는 게 비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이 없는데요. 글쎄요, 저는 삼성전자 120만 원대 가격은 굉장히 참한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신저가 갱신이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격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14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독함, 이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120만 원은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을 저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하락,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금 막 눈이 안 보여서 좀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 종합주가 지수에 삼성전자가 때문에 종합주가가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제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쉬어가 현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현금을 최대한 챙기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는 그래요.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주식은 요즘 뭐 편협적입니다. 선물은 제가 볼 때는 한 가격대 짧게 묶고 나와야지 거기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계력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보름 동안 지금 많이 움직여요. 선물도 많이 움직이는데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 이번에 이제 뭐를 말하겠습니까?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산다. 그거는 한쪽으로 몰리거든요. 분명히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9월 만기에는 굉장히 만기 때 추석을 두고 파동이 크지 않을까.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좀 냉철히 봐줄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가 265인데요. 지금 보면 신규 콜 걸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콜 부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 먹기가 굉장히 이래버리면은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어져 버립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물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9월물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9월물을. 왜냐하면 9월물의 생각보다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9월물에서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어쨌든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없는 매매 이거는 별 재미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물은 정리해버리고 12월물로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조금 한번 봐라. 그리고 그물망 차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물망 밖에 나가면 그물망 들어오네 있죠. 그물망 하나 차놓는데 그물이 희박한 데 있어요. 희박한 데 있다는 것은 그물이 집중된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일부러 그거를 아는데도 땡깁니다. 땡긴 것은 누구를 찾기 위해서 땡기겠죠. 올가미를 놓습니다. 올가미를 놓는다. 우리 개인들이 이 위쪽 올가미에서 완전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죠. 너무너무 큰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제가 말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이 위쪽 데미지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2.80 데미지가 이틀 만에 10피 떨어지는 엄청난 큰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미지를 안 입기 위해서는 이제 정석 플레이로 가자. 이럴 때일수록 남들이 비정법으로 나올 때 내가 정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대 60일 매물대 보면 매물의 집중력이 2010에 있습니다. 10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다는 것은 누가 때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은 현금화를 할 건 없겠지만 현금화 집중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선물은 아예 게임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게임하지 마시고 그냥 너끼리 싸워가 너끼리 무고 부르라 이런 식으로 아예 무관심이 제일 좋지 않나. 무관심은 제가 볼 때는 복지부등보다 더 심한 무관심입니다. 가장 위험한 게 무관심이거든요. 그래서 무관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무방합니다. 무방 들어오시고요. 여러분 내일 저녁 밤 10시에 일목균형배 후행 스팬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무관심한 하루를 보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팬입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기미 이득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어제 말씀해주신 대로 증권주들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207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은 첫 번째가 다우지수의 정고점에 대한 움직임, 그것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우리 증시 207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일단 작용을 하는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쓰리봉 형태의 고점의 부근에서 근접해 있는 모습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하락의 빌미를 만들 수 있는 실물 경제에 대한 둔화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승 후에 하락했던 그런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모습에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지 일단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다우지수는 정고점 부근까지 다우지수는 정고점 부근까지 그런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상승을 했지만은 정고점이 17,150포인트 정도 되니까 어제 고점이 17,120포인트, 그러니까 30포인트 정도 차이로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었었고요. 하지만 유럽 증시가 어제 20이죠. 드라기 총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유럽 증시를 이끄는 그런 호재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제 공통된 점이 중국이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점이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이 같다는 것이죠.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과 경기가 좋은데 이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은, 글쎄요, 일단은 각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현재 각국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잠시 또 생각을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 증시 그동안에 2주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지수 저항 207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저항 돌파가 적절한 필요한 시점에서 대외적인 호재가 좀 나와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7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제가 어제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 후에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증권주들, 뭐 대신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대우증권,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경기 민감주들을 제외하고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 그러니까 건설이라든지 금융, 증권, 보험,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속에서 지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는 단연 증권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리면서 증권주를 지수 상황에 맞춰서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증권주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었죠. 우리투자증권도 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장중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신증권도 쌍봉 구간에서 신고가 형태의 모습으로 아주 양호한 상승이 좀 나와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이런 모습들이 어제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섹터들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207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면서 증권주들의 정고점 돌파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중국 증시가 쓰리봉의 형태의 모습이죠. 중국 증시가 쓰리봉의 형태의 모습인데, 2013년도 9월 달에 2270포인트, 그리고 2013년도 12월 달에 2260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2250포인트 부분까지 중국 증시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쓰리봉 형태의 현재 글로벌 증시가 상승이 마감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늘 상승 출발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 어제 특히 중국에 대한 어제 민감하게 움직였던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저출산 관련주들이죠. 뭐 보령메디앙스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중국발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민감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적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어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크게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오전에 장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하니까 바로 꿈틀꿈틀했던 섹터가 제약 섹터였습니다. 한미약품이라든지 대웅제약, 종근당 홀딩스 이런 제약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해서 이제 오늘은 대형 제약 섹터들 중에 이제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는 종목을 매수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동아 소시오 홀딩스라는 회사는 사실적으로 이제 지주회사의 개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바카스를 비롯해서 바이오 시밀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 일단 중요한 게 현재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매력적인 가격이 근접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지주사이고 대형주이다 보니까 어떤 큰 폭의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이 좀 예상된다는 점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이번 연도 3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11만 5천 원대에 대한 지지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서 13만 원대까지 반등했던 그런 학습 효과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주가 움직임, 그러니까 11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한 2% 정도 상승이 나와준 그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매수가는 시가부터 마이너스권 들어올 때 서서히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보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미만 가격에서는 상승 시 자율 매도하는 그런 형식으로 손절가를 전저점 짧게 11만 5천 원 이탈 시 손절하는 전략을 해서 점진적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으로는 동아 소시오 홀딩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